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불러댔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오이 소박이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는 자, 봐라. 오이를 씻을 때는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해서 빡빡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자, 네가 한번 해보렴. 이러며 소금과 오이를 저에게 건넸어요. 오이와 소금을 건네받은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 흉내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직 서툴기만 한 그런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쪽만 하지 말고 오이를 돌려가면서 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 위해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또 울어. 아유 너를 어쩌면 좋니. 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저 못하겠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며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예 수연아. 아유 저걸 어째 그래 어째. 라고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본체 만체 문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를 참 성실하게 잘 다녔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너 그 회사에서 꽤 인정도 받고 일도 좋아했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이 지금 일하고. 제가 눈물을 머금은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내가 왜? 내가 뭐가?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는 동안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놓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모를까요? 어머니, 저 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주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그것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좀 쉬고도 싶고 라고 말했는데 요즘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아프니까 너 미안해서 그래서 그만둔 거지? 라고 제 말을 끝으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하려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해야지. 네가 왜 고생을 하려고 해? 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강단 있고 현명했고 착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문득 상견례 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친정은 딸이 3명이고 제일 막내 동생이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4명이나 낳았다는데 결국 아들이 태어났고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항상 차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상견례를 하는 도중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우리 아들이 그동안 자취하면서 가전제품 같은 건 다 사둬서 꼭 산다면 침대나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혼수도 다 생략할까 하는데 사돈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돈 굳었네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시댁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항상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딸들의 돈을 빼앗아가서 아들한테 줄까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 순간 시어머니와 제가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창피하고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밖에도 진짜 푼수가 따로 없구나 할 정도로 엄마의 생각 없는 말들은 계속되었고 상견례 도중 저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견례를 끝낸 날 시어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싫으냐? 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사실 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싫은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저는 엄마에게 정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다.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이후로 어머니가 절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그 부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묵묵히 뒤에서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랬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이상하게도 도토리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가 결혼 후 가끔 도토리묵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계속 정말 도토리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마트에서 사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과는 맛이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참다 참다 어머니, 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도토리묵이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래? 그럼 내가 저녁에 만들어서 가지고 가마. 라고 말을 하고는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도토리묵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항상 그렇게 챙겨줬어요. 그 뒤에도 저는 어머니, 오이 소박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해물파전도 먹고 싶어요. 라고 수시로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잔치국수를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입덧 중에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음식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참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임신을 하거나 하면 친정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 그렇게 생각난다고 하던데 전 오로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들만 생각이 났으니까요. 아마도 시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들이라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로도 시어머니가 몸조리를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몸조리 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너희 시누이도 내가 몸조리 해줬어.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몸조리를 해줬어요. 친정엄마는 아이를 낳고 딱 한 번 찾아왔었는데 친정엄마가 온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얼른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와서는 점심을 해준다며 주방에서 매운탕을 한다더니 매운 동태탕을 끓여서 왔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매운 동태탕을 말이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나 모유수유 해야 돼서 이거 못 먹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유난 떨기는 이거 사.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라고 하며 그 많은 동태탕을 혼자 다 먹다시피 하고는 봉투에 돈 10만 원을 넣고는 선심 쓰듯이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돈 10만 원씩이나 넣은 것을 보며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잠시 엄마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싱크대가 설거지가 한가득인 것을 보고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고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참 달라도 어쩌면 그리도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점점 정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에는 발걸음도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봐야 돈 달라는 이야기뿐이어서 남편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시댁에는 정말 자주 갔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주곤 했어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었는데요. 이제 갓 담근 김치를 쭉 찢어서 갓 한 밥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쓰다 보니 그 김치가 또 생각나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김치 하나만으로 밥 한 공기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김치 해주면 몰래 버린다고 하던데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심통방통해 라며 한바구음을 짓기도 했어요. 아마도 저는 시어머니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에게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하자 시어머니는 반찬 등을 자주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져다 줬고 저는 정말이지 반찬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김치와 반찬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많이 아프십니다.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믿을 수가 없고 눈물만 나옵니다. 세상에 참 불공평한 게 말이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쯤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과 김치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서 못하겠다고 투덜거리고 있었고요. 음식을 배우다가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지금 많이 힘이 드신 시어머니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없이 앞으로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밖에 없는 정말 나쁜 며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겁부터 나요. 만약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어머니가 없다고 하면 난 어떡하지? 난 앞으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지 그런 생각만 가득해요. 남편이 있지만 시어머니의 그늘과 남편의 그늘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되는지 시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쭈뼛쭈뼛 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오이소박이 김치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얼굴이 많이 피곤하신지 조용히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누워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는데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잠시 후에 언뜻 잠에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정이 없어서 내가 더 오래오래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어쩌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아가 서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네가 내 며느리여서 참 고마웠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뭐가 그리도 고마운 것일까요? 제가 더 고맙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음식 만드는 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시느라 바쁘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야. 액젓은 조금만 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가끔씩 어머니가 그리운 날 꺼내서 들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시간들조차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네요. 지금은 시어머니의 병원 중환자실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꾹 참아보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와서는 네 친부모도 아니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냐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결혼할 것 같은데 집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너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다 너희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모름지기 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엄마에게 앞으로 나 찾지도 말고 우리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라고 해버렸네요. 그런 저에게 엄마가 갖은 욕설이란 욕설은 다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 그게 할 말인가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친정엄마에게 연락 오는 것도 다 차단했고 남편에게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얼굴을 움찔움찔 하시는 모습이 제가 온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귀에 대고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님, 저 오늘 오이소박이 했는데 액젓을 쪼맨만 넣었어요. 아주 쪼맨만. 이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머님이 해준 맛이 안 나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님, 눈 좀 뜨시면 안 돼요? 라고 어머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님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은데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하지만 저는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비록 중환자실이지만 그냥 이대로 오래오래 있어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겠죠. 지금 어머님이 많이 힘이 드실 테니까요.
우리 착한 시어머님을 이제는 보내드려야 하는데 저는 무섭기만 합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철없는 며느리가 보냅니다.